안녕하세요. 자, 중개사법 정지웅입니다. 여러분 2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행원 법령 중개실무 2차 과목의 1교시로서 1번에서 40번까지 출제되는 과목이죠. 일단 그 1년 동안 내내 난이도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매달 조금씩 알게 되겠죠. 아직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좋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점수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맛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번부터 시작합시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첫 번째 단원인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로서 이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거죠. 자, 공인중개사 항상 용어 정의를 풀 때 뭐뭐를 말한다라고 나오면 뭐뭐만 말한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만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직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 되잖아요. 틀린 거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입니다. 당사자 간의 지상권의 설정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개에 해당하니까 정답.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중개죠.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푸실 땐 항상 공인중개사인 자가 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면 소공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인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도 이제 소공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4번처럼 보존을 푸실 때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이러면 틀리는 거죠. 아닌 자가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때 이제 우리가 중개 보조원이 있죠. 그리고 보수를 받지 않잖아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닌 겁니다. 보수를 받아야만 중개업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문제 2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시오. 우리 자격증의 양도나 대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1-1 맞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대여한 자도 마찬가지고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양도대여나 양수대여를 알선한 자 전부 다 1-1에 해당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 5번. 문제 3번은 극상 문제입니다. 극상 문제는 우리 해설을 하지 않기로 그냥 찍는 문제입니다. 찍는 문제인데 정답을 확인해 드리면 휴업일이 아니고 휴업기간입니다. 휴업기간. 우리 3개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신고하는 거잖아요. 네. 자, 다음 문제 4번은요. 자,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합니다. 이때 틀린 걸 찾아보십시오. 자, 분사무소를 함께 둡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자는 어떤 교육을?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왜 틀렸죠?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틀렸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이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도 되고 사유적 협동조합은 제외고 자 그랬다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죠. 됐고 그 다음에 대표자는 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그렇죠.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법인은 7가지로 겸업 제한을 받잖아요. 이때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있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분양대행 겸업할 수 있고 이걸 목적이라면 등록할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문제 5번.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등록증 교부를 묻겠다. 옳은 걸 찾아보시오. 우리가 이제 시군구, 등록관청인 시군구라고 할 때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인 거예요. 구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시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 구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구가 등록관청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종 소속 금지에 따라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등록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아니고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은
등록관청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공무원이 알아서 확인하니까 이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 서류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한 자에게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에 있어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는 건 누구예요?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는데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한다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휴업을 하는 것이니까 3개월 초과 휴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를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정답 5번. 자, 문제 6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우리가 이제 올해 처음 공부하신다면 현재 2월 말 정도 수준에서 6번은 제대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어려운 파트입니다. 물론 뭐 일부 공부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다루는 분은 아니니까 잘 못 풀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고 상가건물이고 보증금이 3억이고 월차임은 7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0억입니다. 환산보증금 10억. 그러니까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걸 환산보증금이라고 하고요. 서울일 때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은 9억입니다. 그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거죠.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이고, 자, 계약기간은 10개월로 줬고요. 그리고 임차인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니까 일단 임차인은 대항력은 취득한 거죠. 대항력은 취득했습니다. 이때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틀린 걸 다 골라라. 이 환산보증금 초과할 경우에는 대항력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도 인정이 되고요. 인정되고, 그다음 3기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금 제도가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뭐 표준계약서 권장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외우는 방법은 표준계약서 세권대요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것만 적용되고 환산보증금 넘는 경우는 이거 외에는 상임법의 다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민법 임대차로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틀린 걸 찾아봅시다.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 평은 임대인 집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임차인은 뭘 취득했다? 대항력 취득했으니까 옳은 지문인 거죠. 대항력 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미만으로 약정했죠, 지금.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민법 임대차를 적용하니까 1년 미만 약정하면 그 약정은 10개월이 유효한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 그 10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다음 임차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 아까 갱신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갱신 요구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임대차를 적용합니다. 상임법에 의한다면 묵시적 갱신은 1년으로 본다는데 민법 적용한다면 묵시적 갱신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틀린 겁니다. 현재 문제가 틀린 걸 차지했으니까요. 4번 되는 거죠. 올해 처음 공부하신다면 아직 안 배우면 아는 문제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7번 갑시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다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가압류된 토지, 퇴죠. 그다음에 이건 권리금에 관한 판례죠. 영업용 건물이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다음에 임목으로 등기한 거 아니고 명의만부터 갖추지 않았으면은 이 수목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다음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입주권,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정답 5번이 됩니다. 아닌 걸 차지했습니다. 박스 문제에서 항상 거꾸로 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요, 표시하고 문제를 풀고 다시 문제 질문을 다시 읽고 답을 찾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8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아라. 정답 1번인데요.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동안 결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인이 해산했거나 등록 기준이 미달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되어도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결격. 등록증을 양도한 걸 이유로 등록 취소된 사람은 3년이 안 됐으면 결격. 그 다음에 어떤 법 위반했든지 금고형, 징역형, 집행유예 이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2년이 안 된 자는 결격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받고 폐업 신고했어도 업무정지 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이다. 정답 1번. 자, 9번은 명의신탁 문제입니다. 명의신탁에서 이제 문제 쉽게 푸는 방법은 항상 문제 질문에서 신탁자와 수탁자를 먼저 찾습니다. 자, 갑과 친구 을을 명의수탁자로는 계약명신탁을 했다. 명의신탁자 갑, 자, 명의수탁자 을 항상 위아래로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신탁자 갑, 수탁자 을.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을 찾아요. 자, 을은 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하였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어디 있어요? 매도인이 을하고 계약했죠. 을하고 계약하면 매도인을 여기다 그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약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매한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하였다. 그래서 계약명의 신탁이다 이거죠. 병은 이 둘 간의 약정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그런 형태죠. 일단 계약명 신탁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약정은 항상 무효입니다. 약정은 항상 무효고, 그다음에 병이 이 둘 간의 약정을 몰랐으면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을이 소유자가 되고, 그다음에 병이 이제 몰랐으면 매매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니까. 근데 병이 둘 간의 약정을 알았을 때는 이제 여전히 병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이게 무효가 되니까요. 그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관 가보자. 옳은 걸 다 골라볼게요. 병이 몰랐습니다. 몰랐더라도 그 약정은 뭐예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 틀렸고. 그 다음에 병이 역시 몰랐으면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몰랐으면 유효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맞고. 그 다음에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만약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이건 부당이득,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은 아닌 거잖아요. 을이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한 것이죠. 소유권을 부당이득 취득한 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줬던 매수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거니까 매수자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부당이득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알았으면 여전히 병 건데 그래도 을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정은 제3자는 그래도 소유권 취득한다. 자, 옳은 걸 찾는 거니까요.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푸시면 됩니다. 자, 10번. 이번엔 주택임대차인데 갑이 있고 그다음에 을이 이제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2년 계약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이 법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서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때 당연히 임차인은요 감액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액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증액은 20분의 1까지만 가능하지만요.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냐면 10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상가임대차법이에요. 상가. 여기는 주택임대차는 갱신 요구는 한 번만 할 수 있고 2년으로 본다죠. 그 다음에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이거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연히 당사자는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익이 연체했거나 의무를 현재 위반했거나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자, 11번 갑시다. 자, 고용인 파트입니다. 고용인. 자, 옳은 걸 찾아봅시다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고 나서
실무교육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를 해라. 정답. 자, 고용했으면 교육받고 그다음에 업무 개시까지 고용신고죠. 자, 헤어질 때는 며칠? 10일.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이니까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보조원의 인원수는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의 5배속 초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등록관청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서본을 내지 않아요. 자, 정답 1번, 12번.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걸 찾아보자. 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 관리대행 됐고, 이용개발, 거래, 상담 잘했고,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경매, 권리분석 잘했고, 이사 도배업체 소개, 용역의 알선 잘했고요. 정답 3번. 자, 인장 등록입니다.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인장 등록은요,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변경이 7일이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고용신고, 소공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인장이라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 다만 분사무소라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장 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예요. 개공이니까 업무 정지. 인장 정지. 그 다음에 5번은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누구냐면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므로 등기소에 신고한 인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근데 개인들은 인감도장이어도 되고 막도장이도 되기 때문에 인장 등록 신고서를 그냥 도장 찍어내는 겁니다. 가름한다는 법인입니다. 정답 2번. 자, 종합문제 틀린 걸 찾아봅시다.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대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라면 다른 개공이랑 사무소를 당연히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안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면 그때 체결한 보수 약정은 뭐다? 무효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보수 약정 무효라는 판례. 다음 4번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 광고를 했다면 이자는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공의 성명 이걸 명시 안 하고 표시 광고한 건 1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될 뿐이지 이자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지급 대상인 건 아닙니다. 그럼 표시 광고 쪽에서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위반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을 때 자, 이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이하 벌금이고 이자를 신고하고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을 때 4번 정답이고 그다음에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줄 때는요. 이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되면 등록증을 지첩시 주게 돼 있죠. 정답 4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틀린 걸 찾아봅시다.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라면 주된 중개사무소 이전하는 거죠. 당연히 이전 신고할 때는요.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전 신고했을 때 지첩시 간판 철거 해야죠. 입회취,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 지첩시 간판 철거.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사비용 100만 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내로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요. 등록증을 재교부할 수도 있고 기존의 등록증을 변경사항을 적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내로 이전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외로 이전했다면 꼭 재교부만 해야 되죠. 이번엔 관할 외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그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한청이 하게 돼 있지요. 정답 3번. 자, 이번엔 일반 중개계약을 묻겠다.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이 법에 있습니다. 법정 서식은 있지만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죠. 표준 서식은 있지만요.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자, 둘이서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됩니다. 우리 서명 및 날인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만 들어가게 되고요. 소공인은 여기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공인은 의무가 없으니까 정답이에요.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죠. 보존 의무는 없죠. 그리고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 가, 수, 준,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나랑나랑 준수에 의한 사항,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전속 중개계약일 때 정보를 공개하게 되죠. 정답 2번. 자, 이 문제도 난이도 극상 문제로서 찍는 문제입니다. 제가 만들어 넣었는데요. 그냥 찍는 문제입니다. 못 풀어요. 보통 이런 건 4개 다 맞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4개 다 맞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3개를 맞고 뒤에는 틀립니다. 이런 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패스. 다 문제 풀고 남는 거 이제 개수 부족한 거로 찍는 겁니다. 찍는 문제. 자, 다음 중개사무소 명칭.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개공이 아닌 자죠.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썼다면 1-1 정답.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써도 안 되죠. 위반했구나 1-1. 그리고 등록한청이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틀렸고. 다음에 분사무소 5개 광고본이니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하면 5개 광고본을 설치할 의무는 없죠. 하지만 5개 광고본을 설치하였다면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됩니다. 정답 1번. 자, 이번에는 중개 의뢰인 겁과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 전속 중개계약을 묻겠다. 틀린 걸 찾아보죠. 유효기간 약정 없으면 3개월. 약정 없으면 3개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도 중개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고요. 다음에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면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니까 정답이고요. 다음에 공개할 정보는요.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환경 입지, 우리 입지 조건이 있죠. 입지 조건은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제 학기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도 공개사항에 포함된다. 정답 4번. 20번. 역시 극상 문제. 이번에는 3문제 들어있습니다. 극상 문제가 찍는 문제입니다. 20번 정답 2번 찍고 들어갑니다. 21번.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다 골라보세요. 자,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아무개에게 금지되는 걸 찾아라 라고 물어보면 우리 판매, 명수, 관직상, 두꾸단 그 금지 쪽만 묻는 게 아닙니다. 아무개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찾으라는 말은 법의 위반인 것을 모두 고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제를 기억해 두세요. 아무개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찾아라. 그러면 법에서 금지되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법의 위반인 걸 다 고르라는 뜻이에요. 자격증을 당연히 대여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금지되어 있죠. 당연히 자격증을 양도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이 취소됐으면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분실로 반납을 못한다. 그러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고 허용되어 있죠.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22번. 자, 매수신청 대리 쪽입니다. 갑은, 자,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을, 그러니까 갑이 위임인.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을, 개업공인중개사 을. 자, 경매 매수신청 대리 묻는 겁니다. 틀린 걸 찾아보세요. 1번이 답인데, 폐업일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을의 대리에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폐업이니까요. 폐업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휴업일 경우에는 중개업을 휴업했다면 절대적 업무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폐업이나 뭐 중개업의 등록 취소나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되면은 매수신청들이 절동치가 되고요. 휴업을 했거나 뭐 중개업의 업무정지,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절대적 업무정지 하여야 한다예요. 그래서 폐업과 취소는 절동치, 휴업과 정지는 쩔업, 절대적 업무정지. 나중에 그렇게 외우시게 될 거예요. 자,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을 받아서 차순위 매수신고도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도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그다음에 지급 시기는요,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입니다. 매각대금 지급기 아닐 잔금대로 하게 되며, 그리고 사건 카드에는 서명과 날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개 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정에 등록한 그 인장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재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재촉 사유라는 건 심의를 할 때 그 위원을 빼고 한다 이런 얘기죠. 항인이 그 안건과 관련돼 있으면 빼야 되는 거죠. 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면 빼야죠. 그 다음에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어도 빼야죠. 그 다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이 있으면 빼야지.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구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위원이 변호사인데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무대리인이었거나 법무대리인이었어. 그럼 빼야 되는 거죠. 4번 정답입니다. 재촉사유. 재촉사유면 스스로 심의위에서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회피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하죠. 24번. 이게 말은 이 말이에요. 과태료 받는 애가 아닌 걸 찾으라고. 과태료 받는 것이 아닌 걸 찾으라는 말은 보통은 징역형 벌금형 쪽으로 답이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 1번은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니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500과 연수기록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증 반납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운영규정 변경 승인 거래동사업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이게 정답이죠. 25번. 자격정지 물어보면 무조건 시험지에다가 금이둘이라고 적고 풉니다. 금이둘. 금지는 이제 판매, 명수, 관직, 상투, 꾸단.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된 이중 소속, 거짓기재, 둘계약서. 자, 금지행위. 그리고 뭐 서서, 확인인 이렇게 되잖아요. 자격증 양도 대여는 자격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것도 자격 취소. 우리 거짓기재 둘계약서 자격 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 인장 정지. 자, 자격 정지인 것을 골라라. 3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옳은 걸 찾아봅시다. 다 골라보세요.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당연히 국장이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됩니다. 말했고. 경매는 허가 면제 사유입니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다음에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할 의무를 주고 있죠.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오로지 이 법에 의하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만 있고
그 밖에 의무는 하나도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허가 신청하는 의무도 없고 허가 신청서에 개공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도 없어요.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오르니까요. 3번 되겠네요. 27.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벌금형 부과 기준인 걸 다 골라라. 이 말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인 걸 골라라. 그러니까 우리 법 중개사법의 3-3, 1-1 이걸 고르라는 뜻이에요. 과태료 고르지 말라는 얘기죠. 직접 거래했다.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 들어가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구나. 1년 이하 징역, 1천 이하 벌금.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한 거래롱사업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다. 1년 이하 징역, 1천 이하 벌금이고요. 표시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러니까 정답은 3번. 28번 옳은 걸 찾아봅시다. 행정처분 쪽의 문제인데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멀리 있는 시도지사입니다요.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가까운 시도지사죠. 내가 강원도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한다. 강원도지사는 교부한 시도지사, 경기도지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데 이때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건 누구냐? 자격 취소는 무조건 처분을 하는, 때리는 건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는데 이때는 당연히 업무정지가 됩니다. 업무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주는 것이지만 국토부령에 그 기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인자가 약한 거라서 3개월이 되니까 정답.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역시 6개월 범위 안에 주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험할 수 있는데 가중해도 절대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니까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 중개시설물은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러면 취소해야 한다는 X,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시효제도가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위반 사유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1년이 지났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문제로 틀린 걸 찾아봅시다. 1번 판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에요. 그자의 중개행위로 재산 상선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법령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민법에 따라서 그 제3자는 책임질 뿐이에요. 그래서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거다. 맞고요. 다음 보증보험기일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죠. 완성된 때. 정답은 2번이고요. 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 설정할 때는 자, 어디까지?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하고 3년 안에 회수할 수 없더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30번. 자, 외국인 파트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로서 틀린 걸 찾아보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했다는 건 매매를 했다는 거죠. 매매를 해서 뭘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했어. 그러면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정답.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상속, 경매, 확정 판결, 완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상경, 이때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잘했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고 생태경관 보전지역 군사, 천연, 문화, 생태, 으르렁.
자, 이거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 그 다음에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속 보유합니다. 6개월 안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임원의 2분의 2 이상인 법인이라면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정답 틀린 것은 1번 되겠습니다. 31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요. 틀린 걸 찾아보세요. 자, 판례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가짜 매매계약서 써주면 책임지라고 했던 사건이죠,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공인 전자문서한테 보관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하고 보존 기간은 몇 년? 5년이죠. 공동중개했다면 개공과 갑과 참여한 개공 모두 다 서명 및 날을 해야 되니까 정답.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인 전자문서에 보관되었다면은 보존 의무는 없어지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자, 교육 파트 문제가 왔네요. 틀린 걸 찾아봅시다. 우리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연수교육은 개공과 소공이가 실무교육을 받은 이후에 2년마다 계속 받는 교육이며 교육을 실시할 때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10일 전이 아닙니다. 10일 전까지 통지해주는 건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 3번 개공과 소공 2년마다 연수교육이고 연수교육은 12시간, 16시간이며 그 다음에 우리 예방교육은 예방주사는 3차까지 전원 다 맞아라. 그러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개공 등에 대해서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고 예방교육만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더라 이런 말이죠. 정답 2번. 확인 설명 옳은 걸 찾아보세요. 당연히 입지 조건도 확인 설명 사항에 포함됩니다. 특정 권리의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취, 중, 토, 박, 관, 주, 민. 저희 암기 코드입니다. 어쨌든 입지 조건은 확인 설명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보존 기간은 3년이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했으면 책임자와 그 소공이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이 과태료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500이야 과태료고 소공이라면 자격정지가 됩니다. 어쨌든 옳습니다. 옳은 건 4번. 자, 이번에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물어보겠다. 틀린 걸 찾아보실게요. 자,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걸 적는 것이고요.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서 적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확인 사항, 작년에 신설된 부분이죠. 뭐 1세대, 최민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교부,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 임대차 확인사항이죠. 기본 확인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벽바도는 세부 확인사항이죠. 세부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세부 확인사항은 어떻게 외우냐면 세부 확인사항 외우는 방법 실내 벽환 현장 안내 이렇게 외워요. 실내 벽환 현장 안내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에다가 현장 안내 들어있습니다. 현장 안내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있어요. 실내 벽환 현장 안내 세부 확인사항 2다. 작년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35번. 중개보수로 옳은 걸 찾아보십시오. 자, 역시 지급시기 약정 없으면 지급시기는 계약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잔금 때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 범위 안에서 무효입니다. 초과 범위 안에서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고, 그 다음에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거는 주택 외가 아니라 주택. 우리 주택으로 제비가 날라오죠.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부르는 건 주택입니다. 주택 외에는 그냥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실비는요. 실비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집을 팔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든 비용이죠.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를 때는 항상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로 중개보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항상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들을 받는 겁니다. 36번. 틀린 걸 찾아보자. 교환일 때는 둘 중에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받으며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이라면은 총 분양 대금의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틀렸고요. 계약금에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이것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해 보수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의 중개보수입니다. 쌍방 각각 받고 그 금액은 시도 조례 협의, 주택이니까요. 시도 조례 협의. 주택의 면적이 2분의 2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37.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제의가 아닌 걸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걸 찾으면 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라고 써 있으면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죠. 직접 거래가 아니니까 금제의가 아닌 정답. 당연히 사례금 명목으로, 사례비, 수급이 명목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해도 위반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았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한 것도 당연히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개공이 알고도 투기 목적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였습니다.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이건 투기 조장 행위. 정답 1번.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거에 따라 이미 공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부동산인데 이거 뭐예요? 임대차는 아닙니다. 임대차는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공급계약 들어가죠. 자, 이렇게 외우죠. 저는 주, 시, 건, 택, 도, 공, 산, 빈집 다 도시개발법 공급계약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의 매매계약 들어갑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조자로 선정된 지위, 입조권 매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걸 찾아봅시다.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개공의 인적사항과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지지도 신고사항이죠. 자, 우리 개공도 저가 들고부터 라면은 중개사무소에서 먹어 이거잖아요. 밥상 펴고 전화번호 뭐 깔고 이렇게 먹잖아요. 잘했어.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그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해제를 신고해야 되는 건
해제 신고는 개공의 의무가 아니죠.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의무입니다. 공동신고 의무이며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답.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어요. 위탁관리인을 신고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공급계약 분양일 경우에는요. 가격 쓸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게 되고요. 그다음에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팔 때만 쓰게 되는 거죠. 자, 정답 2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묻는 것이다. 틀린 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개공인 거래 신고 잘했죠. 소공이가 제출을 대행할 수 있죠. 제출 대행할 때는 자신의 신분증명서만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저 신고인의 신고결정 발급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4번은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사실. 자,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거 3년 이하 징역에 3천여 벌금에도 들어가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도 포함되는데 이게 만약에 과태료 쪽이라면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냐? 아니다. 자, 우리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면제가 안 되는 건 외 3천이라고 그랬죠. 외 3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 이거 500만 원 과태료에다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다 안 됩니다. 자진 신고 감면 사유가 아닙니다. 외 3천. 이게 정답. 그다음에 일방이 지방자치단체라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해설 강의 제가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요. 이렇게 어디가 내가 어디서 실수했느냐 이런 것만 잘 짚고 내가 처음이라서 올해 모의사 처음 봐가지고 내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네 이렇게 또 큰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다음에 이런 실수를 내가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될 거니까요. 매달 조금씩 점수를 올려가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며 다음에 우리 제가 해설 강의 몇 달 있다 또 할 때 있거든요.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